법정지상권 7번부터 봅니다. 7번부터.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던 토지가 처분됐다고 돼 있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건물도 갑건.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가 갑이 건물만 팔아요. 자, 건물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한테다가 팝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상권자로 등기를 해야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을 합니다. 187조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야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건물 소유권을 병한테다가 넘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병은 을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은 받았지만 지상권은 을도 아직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병은 아직 지상권은 넘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을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이죠. 건물은 누구 거죠? 건물은 병이죠. 건물주 병이죠. 지상권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지상권자. 자, 현재 이 상태인 거죠. 자, 첫째, 갑이 토지를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정한테 넘겼다. 이렇게 됐을 때 정이 만약에 을한테 나가라고 할 시 을이 지상권을 정에게 주장 가능하냐? 그거 물어봅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한테 과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직 을은 지상권자로 등기했어요? 아직 등기 못했어요? 아직 등기 못했죠? 근데 을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지상권자 맞잖아요. 등기 안 했지만 지상권자 맞죠? 그럼 지상권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하다. 그게 지금 7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요. 법정지상권자는 그에 관한 등기 없이도, 자,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한 선의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지상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첫째 줄의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갑. 토지 소유자 갑 뿐만 아니라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한 선의 제3자 정이죠. 정 상대로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그럼 병은 현재 지금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얘 지금 지상권 취득했다? 취득 못했다? 취득 못했잖아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근데 병은 을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지상권 나한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아직 지상권자 아니니까요.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행사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판단 가능하죠?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서 그럼 병이 등기 청구권 행사 들어가려면 자기 거 직접 행사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자를 대위해가지고 설정 등기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아직 병이 지상권 취득을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 못한 병을 상대로 하여서 갑이 야, 너 지상권자 아니니까 너 건물 철거해라.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왜냐면 병은 지금 토지 사용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판례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 틈에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은 지금 철거하라고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너는 지금 을한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는 너 등기 의무자라는 거예요. 넌 등기 의무자니까 쟤들 권리를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틈에 철거 청구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다만 병이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땅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 달라고. 사용료 달라고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들 지문에서 확인해 보죠.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을 양수받은 건물 양수인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뭐냐 하면은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취득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죠.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 그 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 병은 지금 지상권 등기했어, 안 했어? 아직 못했죠. 그럼 병은 지상권자야, 지상권자 아니야? 병은 지상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권 주장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건물 양수인 병은 토지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직접적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 양도인. 둘째 줄의 건물 양도인은 을을 말하는 거죠.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번 내려갑니다.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양수인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가 될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양수인 병 상대로 해서 그 밑에 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사용료 달라는 거죠. 그거는 청구 가능한 겁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법정 지상권 발생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그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은 경락이는 건물뿐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린 설명드린 부분은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매매로 사는 거예요? 매매로 사는 거거든요. 매매로 사는 경우라면은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죠? 이게 요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5번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상황이에요. 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림 다시 그립니다. 토지 건물이 둘 다 갑 거였고 요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토지 건물 동일인 상태에서 갑이 건물만을 을한테 판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넘겨서 건물을 팔았어요. 자, 그럼 일단 을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던 상태에서 이 을이 소유한 건물, 을이 소유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정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저당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권에까지 효력 다 미치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여기다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을이 소유했던 건물이
낙찰되겠죠. 그럼 병이 매매로 사는 거예요? 경락을 받는 거예요? 경락을 받죠. 경락을.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취득 가능한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병은 건물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부수적으로 있는 토지 사용권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논리입니다. 아까 전에 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 취득을 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매매라고요? 경매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러면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자, 그래서 5번 단락에서는 둘째 줄 끝에 경락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서 함께 등기 없이도 취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로 오셔가지고 3번 문제 풀어보죠. 3번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고 건물 철거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는 토지 건물이 둘 다 갑 거였다가 건물만 을한테 팔아 넘기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일단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후에 둘째 줄 중간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또 병한테다가 매도해버렸고 소유권 등기를 맞춰줬다는 거죠. 그럼 일단 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은 했겠죠. 근데 아직 지상권 취득은 못한 상태예요. 그게 지금 요 사례죠. 자, 을은 건물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고 이후에 을은 병한테다가 건물 팔기로 매매했고 건물 등기는 되었지만 병이 아직 지상권 등기는 못한 상황입니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갑이 병상대로 토지 사용료 내놔라.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3번입니다. 갑이 만약에 정에게 토지를 팔았다면 법정지상권자 을은 토지 양수인 정 상대로 또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등기를 해야 주장 가능하다. 등기 없이도 주장 가능하다.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번입니다. 갑이 병상대로 해서 뭐 건물을 철거하라는 둥 토지를 넘기라는 둥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병이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럼 이거는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병은 이 경우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 될 수 있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지상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역권 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네. 대위. 예. 대위가 안 되는 경우 없어요. 뭔가 등기 청구할 때 대위에서 청구가 안 된다. 그런 지문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답이 좀 되셨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대위 나오면 무조건 다 돼요.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천재네요. 이제 지역권입니다. 통행지역권입니다. 통행지역권. 자, 지역권에서는 토지가 두 개가 등장하죠. 토지가 두 개 등장하는데, 자, 예를 들어 왼쪽 땅이 갑땅, 오른쪽 땅이 을땅이에요. 근데 갑이 을땅을 통해서 통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통행할 때 마음대로 통행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맹지면, 갑땅이 맹지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통행하면 되죠. 근데 맹지가 아니랍니다. 맹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둘러가기 싫으니까 을땅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 길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갑이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을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을 통해서 갑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을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정했던 통로를 일정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갑이 지역권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등기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돼, 안 해도 돼? 4개월 됐죠?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계약했으니까.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죠? 등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통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소유 땅 있죠? 이 땅 같은 경우는 지역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편익이 늘어났어요. 편익을 받고 있죠. 편익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통행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통행을 요구한다, 요역지. 자, 반면에 을땅 같은 경우는 편익을 받아요,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요. 편익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걸 승역지라고. 이 승은 승낙한다는 뜻이에요. 승낙. 그래서 이제 요역지와 승역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역지 같은 경우는 한 필의 토지. 한 필의 토지 전부를 요역지로 하셔야 돼요. 전부. 편익을 받으려면은 전부 다 편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필의 토지 일부만을 요역지로 하겠다. 일부만 편익 받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요역지 전부여야 합니다. 반면 승역지 같은 경우는 토지 전부를 승역지로 해야 돼요.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도 있어요.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필 일부 승역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한필 토지 전부를 승역지로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을이 천사면. 을이 천사면은 내 땅 전부 다 통로로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전부 일부 다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전부여야 한다. 자, 의의부터 보죠.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지역권도 토지에다 가는 거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즉 토지 편익을 위한 것이 바로 지역권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법적 성질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역권은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권자는 특성 첫 번째,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거는 점유하는 거니까 통행하는 거니까 통행을 하는 거예요. 통행한다라는 뜻 자체가, 통행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게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를 행사 못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 중에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권적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대한 점유, 보호, 청구,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점유 안 하니까. 점유 안 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점유를 하지 않아서 반환 청구 못하는 권리가 물권에서 2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가 있었죠? 지역권하고 또 뭐가 있었죠? 기억 안 나죠? 찾으러 갑니다.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117페이지. 117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아니요, 121페이지요. 121페이지. 자, 우리가 121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지금 네모 4번에 보시면은 민법 규정 체계로서, 자, 밑에 1번에 보시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제한 물권들에 기본적으로는 준용이 되는 거지만 밑에 2번을 확인하세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 권리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물권적 청구권 3개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반환 청구만 못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밑에 쪽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지역권자도 저당권자도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권자든 저당권자든 똑같겠죠. 책이 없으니까 그것도 추가하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지역권자, 저당권자. 행사한다, 행사 못한다. 못하죠. 왜 못하죠? 점유 안에서 행사 못합니다. 앞에 했던 거 잠깐 짚어봤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19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에 점유를 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거는요. 혼자만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통행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이 있어요. 공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비배타적이라는 거죠. 비배타적. 그 점에서 다른 용익 물권들하고는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갑이 지금 이 토지의 소유자거든. 그럼 갑은 왼쪽 땅의 소유자로서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가지고 지역권자로서 통행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으로부터 병이 이 땅을 빌렸어요. 지상권으로 빌렸어요. 혹은 병이 이 땅을 전세권으로 빌렸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같은 경우도 요역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통행할 수 있다, 없다? 통행할 수 있다. 다 통행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공용적. 다 함께 씁니다. 다 함께 씁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아까 전에 봤던 거 좀 확인 좀 해보죠. 밑에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0번을 확인합니다. 요역지. 는 반드시 한 필 토지여야 하고 일부를 요역지로 할 수 없다. 자, 반면에 11번 승역지는 전부여야 된다. 일부라도 가능하다. 일부라도 가능하다. 여기를 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시면은, 올라가지 말고요. 일단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3번에 지역권에 있어서의 부종성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권 특성 두 번째입니다. 지역권이 갖는 특성 두 번째가 바로 부종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가 있고 그 요역지에 붙어 있는 게 지역권이죠. 지역권이 요역지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죠. 여기서 요역지가 주된 것이고 지역권은 종된 것. 이렇게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역지 땅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처분합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역지만 이전되어 붙어있는 지역권도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전된다고 하죠. 이런 성질이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요. 지역권 여기 붙어 있어요.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지역권 보려면 땅을 봐야 된다. 땅에 지역권이 있다는 거죠. 지역권은 갑이 혼자서 쓰는 거다. 다 같이 쓰는 거다.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땅에 딱 붙어 있는 거다. 요역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갑이 여기서 이 요역지 땅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서 넘기면 요역지를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넘겨줬어. 그럼 따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그 요역지에 붙어 있던 모두 같이 이전, 지역권 같이 이전된다. 같이.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지역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게. 이거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분리 양도를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단락부터 지역권은 다른 약정 없는 때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따로 떼서 분리 양도를 할 수 없고. 자, 분리 양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를 하든 저당권 목적으로 하든 분리 처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요역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면은 지역권 행사가 다 가능하다. 지금 이거는 공용적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려가서 4번입니다. 불가분성이다라고 되죠. 이 불가분성이라는 거는 쪼개질 수 없는 효력을 말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 뭐가 불가능하냐면은 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성격을 불가분성이라고. 지역권을 취득할 때 있죠. 취득할 때 계약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역권은 시효로도 취득할 수 있어요. 시효로도. 예를 들어 갑이 오른쪽 을땅에다가 승낙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통로를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셨다는 거예요. 승낙 없이 통로 개설 왔다리 갔다리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20년을 하시고 20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근데 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효 완성하면 일단 뭐를 취득한다 그랬어요? 등기 청구권. 우리 점유 취득 시효할 때 했었죠. 자평공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었죠? 일단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고 이거를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고 지역권자로 등기를 하면 그러면 갑이 지역권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역권을 지금 계약으로 취득했어요? 시효로 취득했어요? 시효로 취득했습니다. 시효로. 시효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였다. 근데 여기서 갑이 지역권자가 됐다는 것은 지역권을 사실상 갑이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지역권이 어디에 붙어 있다? 땅에 붙어 있다. 이 땅이 요역지가 됐다는 뜻이고. 그럼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 땅을 갑하고 병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병이 공유자였던 거죠, 사실. 그럼 갑이 지역권자가 되면서 병도, 공유자 병도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행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는 거죠. 지금 불가분성의 첫째 줄을 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취득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도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그의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혼자서 내가 없애버려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지역권 취득했잖아요. 20년 고생해서. 그죠? 근데 여기서 병이 야 지역권 없앨래. 지역권 내가 소멸시켜야 되겠다. 지역권 없애야지. 소멸시키기.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지역권은 병 혼자서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없애버리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왼쪽 편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4번 확인하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인정은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내려갑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계속됐다는 거는 20년의 점유를 말하는 겁니다. 20년의 점유가 아니라 20년의 통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됐다는 거는 통로 개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지역권 시효 취득을 위해서는 20년간의 통행만 하면 된다고요? 통로 개설도 해야 된다고요? 통로 개설이 수반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에 또 풀어서 쓰고 있죠?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했던 경우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8번 내려갑니다. 8번에서 굵은 글씨 확인하세요. 첫째 줄 끝에 굵은 글씨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익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게 된 그 손해를 보상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역권을 이렇게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유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유상이에요. 유상 통행권이에요. 유상 통행권. 자, 그럼 관련해가지고 문제 풀고 지역권 마무리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지역권 틀린 겁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따로 떼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해야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부종성.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해야지. 돼야 안 돼요? 되죠. 일부 지역권 된다 안 된다? 일부 요역지 돼야 안 돼요. 요역지는 안 되죠. 근데 뭐는 가능하죠? 승역지는 가능하죠. 이게 헷갈리는데, 자, 지역권을 취득하는 토지. 지역권을 취득하는 토지가 요역지예요, 승역지? 네? 지역권이 요역지에 붙어 있어요, 승역지에 붙어 있어요? 요역지에 붙어 있죠. 요역지가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토지, 지역권을 놔주는 토지는 무슨 토지인 거죠? 이게 승역지인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지역권 설정. 자, 관련된 거는 지금 이거 일단 요역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역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승역지를 말하는 거죠. 승역지. 네? 저도 헷갈리네요. 그죠? 자, 승역지를 뜻하는 거라서 이 승역지 같은 경우는 일부에다가도 할 수 있거든요. 일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던 거고요. 자, 3번.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공유자들도 함께, 그쵸, 지역권 취득을 한다. 자, 4번입니다. 승역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죠? 점유를 안 해서.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계속되고 표현이 되면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지역권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른쪽 전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193페이지에서 일단 먼저 303조가 나와 있는데, 자, 첫째 줄 보시면은 전세권자는 일단 먼저 전세권 성립을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전세금이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죠. 자,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부동산 줄칩니다. 이게 전세권의 객체죠. 부동산. 그렇다는 거는 전세는 건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는 거죠, 전세는? 부동산에다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 토지 전세 다 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점유를 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하잖아요. 전세권자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하시니까 지역권자처럼 반환 청구 이런 거 못하지 않으시겠네요. 에?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점유하시니까. 그러면 전세권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죠? 점유하시니까. 둘째 줄,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합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기타 채권자들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에다 줄치고요.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 가능하다는 걸 담고 있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고 그리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항입니다. 농경지가 나오네요. 농경지. 농경지는 전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경지는 빌려주는 거예요. 소유해야 돼요. 농경지는 소유해야 돼요. 농경지는 왜 있는 거죠? 농사 지으라고. 농사 지으라고 있는 게 농경지죠. 이거 투기하면 돼, 안 돼? 투기하면 안 돼요.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 예? 농사를 지으셔야지 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지는 농사 지을 분이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대상이라는 거죠. 소유해야지 농경지는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지를 전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럼 농경지 임대는 돼야 안 돼? 임대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된다. 빌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농경지는 뭐 하세요? 소유하시라고, 소유. 임대하고 싶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유의 대상입니다.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문제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농경지 보면 다 임대하잖아요. 임대 다들 하죠? 농지법에 나옵니다. 농지법에서. 우리는 지금 민법을 하고 있잖아요. 민법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디선 돼요? 농지법은 특별법이죠. 민법에 비하면. 그럼 공법 시간에 하세요. 자, 임대는 공법 시간에 하시라는 이거. 민법에서 안 됩니다. 된다라고 우기시는 분들. 네? 그건 이제 공법 시간에 하시라는 거예요. 네? 박 교수님하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일단 먼저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동그라미 2번 단락. 전세권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전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줄에 인도, 목적물 인도시키는 건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목적물에 관한 인도 있죠. 인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우리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있었죠. 기억나세요?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은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라 그러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목적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가 대항력 취득의 요건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죠. 대항 요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성립될 때는 인도가 그 요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단락이요. 전세권은 결국 본질적으로 용익 물권이어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전부 다 빌려야 돼요? 일부만 빌려도 돼요? 일부만 빌려도 돼요? 6번 내려갑니다. 점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죠.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자,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점유를 하시니까.
자, 그리고 상린 관계 다 준용받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 1번만 좀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둘째 줄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등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이거 부지런한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면 결국 실체 부합하겠죠? 유효다, 유효. 다음 페이지. 전세금 성립 요소다. 전세금 성립 요소다. 근데 전세금은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현실적으로 꼭 다 수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전세권 성립된 후에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전세권자와 구소유자 간의 전세 관계가 신소유자한테 이전되는 거죠. 이게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사신 거죠. 전세 끼고 매수한 거죠. 그럼 설정자 지위 승계돼요. 갑이 소유하던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으시겠네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아니에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자 아니에요. 등기 안 하면 전세금 집어넣어도 전세권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걱정되죠? 나 등기 안 했는데? 나 등기 안 했는데? 전세권 아니라는 거. 등기를 하셔야 전세권. 등기를 해서 전세권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거든요. 대항.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병한테 소유권 넘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병이 이 건물의 양수인이죠.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양수인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항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을이 전세권을 병한테다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서 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였거든. 갑이 가지고 있던 설정자의 그 지위가 병한테로 그대로 넘어갔다. 지위가 승계돼. 그러니까 병이 원하지 않아도 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했었던 전세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병이 승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위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갑은 전세금을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고 나면은 돌려줘야 되죠. 반환해줘야 되는 채무가 있죠. 전세금 반환 채무도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채무를 갑이 지고 있어야 채무도 승계돼요. 채무도 다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금 돌려달라고, 나중에 기간 끝나고 을이 전세금 돌려달라고 갑한테다가 반환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다가 반환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하는 게 맞겠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둘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따라서 둘째 줄 전세금에 대한 그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 병에게 승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소유자가 누구죠? 갑이 지고 있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병한테 넘어갔어요. 자, 밑에 3번의 전세권 처분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